자, 안녕하십니까. 보험저널 대표 최덕사입니다. 오늘은 한국재무설계 부사장 홍승구 부사장을 모시고 제2의 투신하게 된 별건과 또 영업 스토리 철학, 미래 계획 한번 듣는 인터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 부사장님, 본인 소개 간단히. 알겠습니다. 네. 네. 한국재무설계에서 부사장 맡고 있는 홍승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홍 부사장님은 원래 매트라이프에 있으시다가 AIG로 거액의 스카우트 자금과 성문에는 전용기를 뭐 홍콩에서 보내가지고 스카웃을 당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소문을 이렇게 났는데 뭐 비슷한 제안은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진 않았고요. 제가 타지는 않았어. 제안에 있는데. 제안했는데 제가 직접 내가 끊어가지고 제안했습니다. 불리하니까 그 전용기로 타고 하면 그렇죠. 아무래도 받으면 안 되니까. 돈으로 달라. 최초에 그 보험업계 입문한 배경은 저는 어쩐 인연으로? 그냥 셀러리맨으로 애경 산업이라고 이제 회사에 직장 생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직장 동기가 보험회사를 가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제가 가입을 했고, 가입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몇 년이 있으니까 그 친구가 이제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회사에 찾아와서 갑자기 자기가 MDRT 됐다, 억대 연봉자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쟤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하고 있다가 제가 그 친구의 매니저를 소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소개받고 제가 이제 프루덴셜에 98년도에 이제 위촉이 됐습니다. 야, 정성 리크루팅이네. 고객을 FC로. 그렇죠. 그리고 항상 리크루팅 하는 사람은 그 후보자보다 잘나면 안 돼요. 저렇게 잘난 사람 할 수 있다 생각해야지. 내가 뭐 저보다 한 2배 잘할 수 있다. 이래야 돼요. 제가 왜 리크루팅을 잘했나? 또 그렇게 되나? 겸손하게 가는 거예요, 겸손하게. 자,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계시다가 이제 매트로 옮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매트에 잘 나가시다가, AIG가 이제 그 남성 조직 새로 이렇게 세팅할 때, 그때 어떻게 보면 기관 조직, 최초 그런 조직으로 옮기신 거죠? AIA가 이제 2012년도에 좀 이제 기존의 이제 외국계 원수사에 있는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해서 좀 리크루팅을 많이 했어요. 획기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조직도 좀 과거하고 다르게 좀 다른 어떤 신채널 조직 비슷하게 좀 만들자 이런 어떤 개념이 있어서 그때 상당한 인력들이 좀 그쪽으로 이제 스카우트돼서 갔었죠. 그때 시점에 같이 이제 저도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막 소송도 하고 그랬었던 거 그때 매트하고 소송이 있었죠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참 잘 나가시다가 이제 GA로 이렇게 투신하게 된 배경은 이제 뭐 시대의 흐름이겠죠? 아니면 욕심? 아니면 재무설계 최병문 대표가 또 만만해 보여서?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흐름이라고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원사에서만 한 20년 정도 있었는데요.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것들을 봐갖고 시대의 흐름이 사실은 시작된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원수사에 대한 어떤 믿음, 뭐 철학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진행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이제 그 정도 상황까지 이제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이제 후배들 같이 이제 보험업에 이제 같이 투신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후배들이 좀 더 이제 좋은 환경 또 좋은 상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또 바람 때문에 이제 GA를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배가 이렇게 나와 보이면 안 되는데. 자, 보통은 이제 원수사들은 이제 GA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북한처럼 공산주의는 폐쇄 사회에 GA가 뭔지 막 이런 걸 모르게 하고 그런 거잖아. 특히 이제 외국사들은 최초에 이제 이런 저처럼 오렌지에 있다가 어떻게 보면 선진 문물을 이제 빨리 익힌 사람은 최초에 나하고 지혜를 차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애국사들은 이쪽이 뭐 지혜가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렇죠. 뭐 교육 체계 안 돼 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좀 멋지게 이렇게 이게 포장이 돼야 되는데 지혜가 이제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자발적으로 사실은 애국사에 이제 잘 나가다가 나와서 지혜에 합류하기가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처럼 이제 애국사에서 잘 나가다가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은 아까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근다 해서 또 이제 지위도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직영을 한 지위도 있고 또 연합형 지위도 있고 뭐 재무설계 합류하기 전에 제가 또 막 그런 얘기를 좀 했다시피 그 많은 곳 중에 한국 재무설계를 선택한 배경은 일단은 작년에 제가 이제 7월에 이제 회사에다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제 그만두고 난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좀 나눴어요. 사실 저도 이제 GA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초보죠. 아직은 뭐 제대로 일한 지가 한 6개월 좀 넘은 사람인데, 근데 이제 한 20년 이제 원수사 쪽에서 일을 리더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 또 이제 알게 됐어요. GA에 계신 분들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도 좀 보기 시작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실패하는 GA를 먼저 가서 실패한 친구들도 많이 봤고, 또 이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도 봤고, 그렇게 했지만, 과연 내가 만약에 GA에 투신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 갖고 한 몇 달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고민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하고도 만났고 또 선배님들도 만났고 또 아주 진짜 뭐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어떤 유능한 분들하고의 어떤 그 만남에서도 굉장히 좋은 교훈도 많이 얻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이제 느끼게 된 거는 뭐냐면 첫 번째는 좀 다르게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좀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크게 뭐 빠르게 성장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진짜 같이 일하는 어떤 에이전트들이 좀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그들이 뭔가 그들 나름대로 어떤 성장이 GA 시장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이제 원수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좀 제가 모르니까 말씀드린 건데 건방 얘기인데 원수사 좀 안 되니까 일을 좀 못하니까 그냥 GA 가서 일한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사실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수에서는. 원수사는 또 그렇게 매도를 해야지. 아까 잘하잖아요. 방을 해야 되니까. 방은 놀리지.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또 믿는 친구들도 많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건 아주 과거의 얘기인 것 같고요. 최근의 사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뵀었고 또 뭐 원수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력들을 보유하고 계신 어떤 GA들도 많고 또 그런 능력들을 갖추고 계신 에이전트들도 굉장히 많은 걸 봤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한국재무설계를 좀 바라봤을 때는 에이전트로 일한다면 저 한국재무설계에서 일하는 분들처럼 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성장 욕구도 강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이 롱런한 어떤 비전을 만들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왔고요.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저기서. 대신에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프라나 어떤 능력들이 그런 어떤 업계에 그런 어떤 커리어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는 아직은 저하고 같이 일했던 또 주변에 어떤 이 일을 처음 시작하는 어떤 초년생들, 보험업계 그런 분들도 그런 문화에 좀 적응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짜 보험업의 어떤 성장 모델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컸고요.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바탕이 잘 돼 있고 문화가 돼 있는 데가 한국재무설계라고 느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재무설계가 옛날에 제가 창업한 KFG보다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두 번째 제가 한국재무설계 사장으로 갈 뻔했어요. KFG 그만두고 놀고 있는데 그 오종균 대표가 창업한다고 오면 어쩌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만할란다. 그냥 GA 힘들다. FC들 상대하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너무 멋진 회사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대한생명 가서 첫 번째 인큐베이팅 한 내가 한국재무에서 창업 동지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다운 최고의 퀄리티 회사죠. 근데 재무설계라는 개념이 수준은 좀 달라도 너무 일반화되고 그렇죠. 이제 보편화되고 이제 규모로 이제 지혜들 경쟁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재무설계로 뭐 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자산관리 영역이란 게 제도화되지 않으면서 그렇죠. 약간 좀 답보 상태가 있었는데 우리 홍 부사장님 오시고 나서부터 작년하고 올해 뭐 3배 성장을 했다는데. 근데 뭐 제가 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 이제 최백문 대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어떤 내부적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나중에 이제 합류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는데 기본적인 어떤 비즈니스 어떤 룰이나 어떤 시스템을 좀 더 이제 강점을 강화하는 쪽,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많이 뒀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한 이제 최백문 대표가 발표한 모노폴리 전략이라고 해서 이제 독점화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쟁에서 이렇게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서 경쟁을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특화된 어떤 그런 차별화된 진짜 독점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강하게 좀 밀어붙여보자.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보자.
이런 어떤 전략 이슈가 있었어요. 올해. 예. 그것이 지금 굉장히 맞아서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점수 같은 이제 대형 GA, 예? 그다음에 강소 GA, 그렇죠. 작지만 큰데 안전 차별화 전문한 GA. 사실은 GA 영역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생태계가 좀 다양하게 이제 커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규모로만 가서 막 지사제 연합형 물론 맞습니다. 이 사람들이 GA 산업을 이제 키운 장점도 있지만 예를 들면 외자계 출신들이 가서 퀄리티를 잊지 않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경력이랄지 여기에 걸맞는 수준과 레벨 퀄리티의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좀 돼야 되는 그런 게 없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렇죠. 그게 이제 한국전세 같은 데가 잘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근데 우리 홍 부사님 어떤 외자계 출신 인력들이 좀 더 가서 합류를 해주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부흥의 시대가 오지 않겠나 생각 들어요. 그런 퀄리티 있는 조직이. 근데 모노폴리란 건 뭐 독점 이런 뜻이? 예, 독점이라는 뜻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형화의 어떤 그 큰 GA나 아니면 큰 원주사나 이런 데랑 경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어떤 그 시장을 만들자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고 거기에서는 최후가 되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이제 특화되어 있는 것이 이제 B2B 시장입니다. 저희 한국제약설계. 그러니까 일반적인 B2B 하면 이제 회사하고 뭘 하나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투자나 아니면 보험이나 재무 설계나 이런 쪽의 어떤 니즈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보편화돼 있습니다. 지금 돼 있는 상황에서 일반 대기업들 특히 뭐 지금 하고 있는 곳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곳하고 그 회사 대 회사로 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재무 컨설팅을 이제 도와주는 그런 어떤 그 계약들을 맺는 거죠. 회사는 회사 나름대로 어떤 그 기업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돼 있고 저희는 또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역량들이 거기에 도움을 충분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회사 대 회사끼리 제휴를 맺어서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그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쪽에 굉장히 특화가 돼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회사 쪽에서 지금 제휴 그 분위기가 들어오고 있고 실제 성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업도 하고 있고 협회들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허그맘 허그인이라고 하는 어떤 우리 심리상담 전문하는 어떤 그런 기관에서도 사실은 이제 심리상담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울증도 많고 또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고 마음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돈하고 또 관련이 있잖아요. 뭐 그런 어떤 차원에서 심리 상담도 들어가지만 그분들에게 재무 상담도 같이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잘 치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을 만들어가는 그런 쪽에 그 협력 사업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부터 잘했었죠. 잘했었고.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컨설팅 피를 받거나 컨설팅만 해주고 보험 실적이 안 나오는 그런 이슈가 물론 이제 뭐 그게 이걸 이제 고도화시켜야겠죠. 그렇죠. 법인용 피플라이프도 컨설팅만 해주고 딸랑 보험 못 받거나 뭐 이게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그렇죠. 그걸 이제 아마 이제 노하우가 많이 축적돼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면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요즘은 공부도 하잖아요. 아는 수준을 넘거나 아니면 다른 데들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좀 월등해야지 그렇죠. B2B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받을 텐데 뭐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사실 기존에 이제 한국재무설계에서 일하고 계시는 어떤 기존의 자원들이 참 그런 역할들을 잘해왔어요. 처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공인 재무 자격증들을 다 많이 갖고 있고요. 한 70% 정도가 지금 CFP하고 AFPK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그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을 때 진료를 받게 되는 그런 신뢰를 얻게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의사 면허증이 하나 있어요. 의사 면허증도 없는 의사한테 가서 진료받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그 문제 딱 붙여놓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재무 설계에 대한 그 전문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 컨설턴트들이 전체 인원 한 70%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그동안 역할들을 잘해오신 거죠. 숫자를 몇 명이에요? 거기가 어쨌든 뭐 보험사보다 더 많이 CFP를 보유하고 있다. 한 200명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120명 정도가 그런 어떤 인력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CFP 협회 그 창립 발기 그랜드 파등이라고 뭐냐면 시험 안 보고 자격증을 받는 사람.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는 네. 누가 박사 학위를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누구를 박사를 주는 거야. 그 사람이 이렇게 주는 거죠. 내가 제가 이제 내 자랑이고 뭐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보험 조직의 그 퀄리티 수준을 전문적 능력을 평가하는 때 이제 그 모 외국사 임원이 저한테 그랬어요. 당신 회사의 CFP는 몇 명이냐. 이렇게 하면 그 숫자로 이 조직의 전문성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질문은 당신 회사의 MDRT 몇 명이냐. 그러면 이 사람의 실무적으로 세일즈 능력 파워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질문을 딱 해갖고 딱 되면 그 조직의 영업 조직의 퀄리티를 알 수가 있다. 참 그 MDRT 몇 명이에요? MDRT가 저희가 등록을 많이 하는 거죠? 아니야. 지금 이제 올해 등록 숫자로 우리나라 GA 전체 중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등록돼 있어요. 진짜요? 예. 확실해요? 예, 24명 지금 등록된 거죠. 그래서 딴 제일은 이제 등록을 안 하서 등록을 안 한 게 맞아요. 사실은. 하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나라 현재 현존하는 GA 중에서는 가장 특히 많이 등록한 이제 한국재무소 MDRT 숫자가 드러나면 이 양 박자를 그렇죠. 합쳐가는 거죠. MDRT 사실 너 돈 얼마 벌어 이런 거와 똑같은 건데 그걸 좀 아름답게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MDRT 형식으로. 근데 나는 막 영업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전문적인 식견이 이렇게 많아. 이걸 증명을 누가 해줬어 이건데 어쨌든 한국재무설계가 새로운 이제 이런 파트너들을 만나서 이제 부흥 이륙 단계에 저는 가고 있다고 보고 그것도 말고 또 최근에 SBS, CNBC가 한국재무소 주주라는 얘기가 있던데. 주주가 이제 거의 이제 투자는 했고요. 주주 단계까지는 아직 이제 성사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제 거기하고 긴밀하게 SBS 그 방송 이걸 통해서 이제 출연도 하시고 또 저 고객 또 정보 받아서 또 영업하는 이 모델도 가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거를 그 법인 영업하는 거는 수준을 톤 다운 시켜서 낮은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섭외라 그러지. 섭외인데 여기서는 이제 B2B 계약을 맺어가지고 FC들이 가서 컨설팅하고 보험까지 하는 걸 한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방송 모델, 뭐 키움의 성공 모델이 있지만 그런 걸 한다. 또 있다면 어떤 문화적인 자랑할 만한 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하는 문화가 돼 있어요. 공부해야겠죠. 자격증 따야 되니까. 저희 이제 그 한국재무설계 안에 이제 저는 이제 그 SK 프렌드라고 하는 또 사업부 하나를 통째로 맡고 있는데 그 사업부에 있는 친구들이 좀 젊습니다. 젊은 친구들이고 뉴 페이스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재무적인 어떤 컨설팅 소양이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올라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들이 지금 그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공부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자극들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자격증에 대한 어떤 그 생각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영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성장을 위해서 계속 공부하고 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이 강하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재무적인 어떤 능력들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도 양질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요. 이게 공부하기 싫은 애들이라 죄송합니다. FC 분들 여기 입사하지. 어쨌든 니꾸스 그냥 반 주는 것 같은데 공부하기 싫은 분들 많아요. 공부 좀 하세요. 우리 F님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재무설계 이거 없어지고 나서 공부들 안 하셔. 뭐 실수못 파는데 더 이상 공부가 필요하냐 뭐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설계사 그 수첩이라고 그 우리 코너가 있어요. 보험자를 엄청 많이 읽는데 야 그거 내 읽다가 야, FP 잡이 이거 진짜 전문직이다. 맞습니다. 거의 의사, 변호사만큼 너무 어려운 거야, 이게. 그것만 해도 너무 어려운데, 이따 이제 재무설계 자산관리가 배워야 되니까 힘이 들겠죠. 근데 공부해서 남줍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재무를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6개월 됐죠. 6개월. 오, 내가 작년에 그 고민할 때 만난 엊그제 같은데 오래됐네요. 오래됐습니다. 어떻게 6개월 성과가 할만합니까? 이게 쉽지가 않다 이런 건. 그 GA 이게 와서 이게 GA 이제 세상을 보니까 일단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적응하는데. 그래서 원수사에 있다가 이제 GA로 일단 오면 되게 이제 시스템이 너무 많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회사도 다양하고 또 상품도 너무 많이 다양하고 이러다 보니까
적응하는데 기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탁되고 그냥 네. 뭐 오면 바로 뭔가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 지혜가 만만해 보였어요? 네, 아주 저도 학습을 제대로 받고. 네, 왜냐면 돈 많은 회사 상품과 전산을 다뤄야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네, 그렇죠. 수수료 다 틀리니까 그냥 공황이죠. 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적응이 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적응됐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도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완전히 좀 적응해서 여기서 좀 더 이제 도약하고 성장해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어떤 생각도 좀 섰고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이제 그런 단계였는데 비즈니스 플랜으로 보면 예상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대로는 가고 있고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돼서 이제 SK 브랜드 사업부는 한 34명 정도의 인력이 지금 있고요. 올 연말까지는 뭐 최대한 한 100명까지도 한번 가볼 생각입니다. 100명. 그러면 이 SK 브랜드 사업부에 이제 사람을 많이 영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후보자들을. 어떤 후보자를 원해요? 그다음에 어떤 후보자는 찾아왔으면 좋겠다. 네. 일단 그냥 아무나 뽑을 생각은 없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사업부 개념을 이제 그 계획하는 단계에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일단 GA라고 하는 어떤 시장에 그 신입들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부족하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신입들을 좀 양성해 보자라고 하는 모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입들도 좀 조인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업계에 우리 SK 브랜드 쪽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체계를 좀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가지 말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슬로우를 가되 어느 정도 이제 속도가 붙으면 그때는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증가되기 때문에 일단 열심히 그러니까 돈 벌고 싶다 이런 개념보다는요. 내가 진짜 이 비즈니스 안에서 제대로 잘 성장하고 싶다. 대신에 그 대가를 내가 치를 각오가 돼 있다. 그런 친구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돈 벌고 멋있는 차 타고 그다음에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뽀대나게 살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내가 내 스스로 그 잡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성장해 가고 싶다. 그다음에 오래도록 일을 하고 싶다. 대신에 그 대가를 내가 치를 각오가 돼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경력자는 안 뽑습니까? 경력자 뽑죠. 그다음에 그러면 그냥 막 대학을 바로 졸업한 무경력자. 신입도 좋은데요. 신입이 대신에 뽑히려면 자격증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왜냐면 요즘 보면 취직을 안 했던 사람 이 사람 상관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이제 요즘 보니까 A 자격증 같은 경우에 보니까 그 한 번에 볼 때 한 4,000명에서 5,000명이 오더라고요. 와 엄청나네. 그 중에 50%가 대학생이에요. 그 취득하는 인력들이 그만큼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 금융권에 취업을 하려면 요즘 많이 좀 이게 약화된 게 아니고 더 많구나. 일반인까지 확대가 된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좀 따야 되는 어떤 자격증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보험업계 취직하려면 그렇죠. 그러면 처음 만약에 사회생활 없이 내가 이 업에 투신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정도의 사전 어떤 노력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관심 있는 사람은 어디다 전화하는데? 요 밑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지금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이렇게 생색을 내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 뭐 이제 오래 영업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그것도 아주 훌륭한 그 모델이 되는 그런 좋은 회사에 다 근무를 하신 거네. 애국사에 메트라이프, 프루덴셜 또 LP의 그 철학, 십 정말 훌륭한데. PMA라고 하더라고요. PMA. 메트라이프 AIA. PMA가 긍정적이거든. 멘탈, 애티튜드. 이건데, 그게 PMA구나. 그럼 거기다 재무설계를 붙이면 PMA 코야? K죠. K. PMA K. 이것도 K 뭐 그런 거네. KPMA네. 한류. 한류. 자, 그러면 이제 뭐 철학이라고 하기는 좀 어떻게 부담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영업 관리자로서 이제 그동안 해 오시면서 한 원칙, 철학 뭐 또 그런 게 기준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그냥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업계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좌우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제 좌우명이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내 성공을 위해서 집중하지 않으면 누구든 날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내 성공을 돕는다는 건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그 일찍 일어나서 또 한 사람을 더 만나고 또 이 그분들한테 더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그게 이제 내 스스로를 돕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남이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는 이 일 모든 그 영업을 잘하려면 제일 처음은 이제 집중을 좀 해야 됩니다. 집중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일단 재미가 없어요. 아무리 재밌는 영화도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뭐 핸드폰 보거나 아니면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집중하면 일단 재밌어집니다. 일 똑같아요. 일도. 보험 일도 집중해서 하면 재밌어지고요. 두 번째는 좀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보험업이 이제 완전히 이제 양분화되지 않습니까? 온라인하고 그다음에 대면하고. 이게 더 아마 가속화될 것 같고 온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범죄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근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아마 점점점 도태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것 같지는 않는데. 단순한 얘기죠. 항상 난 열심히 일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엉덩이로 하는 거죠. 엉덩이로. 꾸준히. 특히 뭐 세계 최고의 세일즈맨, 바이블 판 세일즈맨 우리 배웠잖아요. 이분은 벙어리라며. 그냥 맨 문만 두드리고 그냥 성경만 보여주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판 사람이 되는 거지. 자, 이제 할 이야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이제 뭐 마지막 남은 거 있으면 이야기 하시고, 하실 거, 혹시 빠뜨린 거,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GA라는 시장에 들어와서 많이 좀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있고요. 이 인터뷰가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또 나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업계에 이제 먼저 들어와 계신 아주 선배님 계시다면, 선배님 뭐 보시겠죠? 유능한 선배님 계시면 좋은 주실 게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좋은 줄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저 스스로도 이 업계에 이제 투신에 들어왔으니까 좋은 상대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같이 하는 분들이 반드시 행복하게 본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조직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먼저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 제2의 시초는, 저 같은 이제 오렌지, 옛날 IG 생명이었죠. 그 다음에 애국사, 남성 조직들이 와서 AIG까지 해서 먼저 셋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손보 출신들이 와서 이제 합류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사질할지 막 이런 개념들을 손보 상품을 이제 팔게 된 거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매트 프루덴셜이나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튼튼하게 자기 야성들을 구축하고 있고, 영업 못하는 아까 이처럼 그런 사람들이랑 가서 하는 거지, 우리 퀄리티 있는 사람은 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분들한테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그런 거 아니다. 과감히 한번 도전해봐라, 이렇게 한마디 한번 하신다면. 이제 좀 정신 차리가 되지 않았나요? 무서운 거죠. 세상 흐름과 물결이 이제 무서운 건데. 근데 이미 이제 많이들 본인들이 지금 느끼고 계실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제가 느낄 정도면 아마 다른 분들도 굉장히 어떤 지금 흐름이나 앞으로 이제 보험업이 가야 될 어떤 방향이나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원두사에서만 그냥 머무르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런 어떤 오랫동안 해온 그런 어떤 본인의 아성, 경력, 이런 것들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다른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다 뭐 똑같이 사람 사는 세상인데 뭐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그런 게 있겠습니까, 사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시류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마 이제 우리 홍 부사님 오셔가지고 한국 측면에서 크면 더 쉬운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삼성생명이 그렇게 이제 GE 쪽에 안 오다가 A 프로세스에 크니까 유사한 조직 문화에 또 아는 사람이 가서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글이 들어가서 도전을 하는 거죠.
GA코리아가 한화생명이 옮기고 온 것처럼 KGA는 이제 교보가 옮기고 다 이렇게 연결 링크가 돼 있어요. 옛날 KFG는 이제 오렌지 라이프 출신들이 많이 갔던 거고 KFG 엄청 컸으면 오렌지보다 더 컸겠죠. 제가 계속 그 회사를 했으면 그죠? 한국재무설계가 이렇게 이제 막 크면 뭔가 자기 담을 그릇이 있고 터져 있어야지 이제 도전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주 이제 전문화의 최선봉에 서서 가장 위대한 회사 그리고 외국사의 퀄리티 있는 이런 조직 사람들도 GA 와서 별 차이 없이 이제 멋지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함께 만드는 걸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같이 술 먹으러 가시죠. 짱지장 고생했습니다. 자,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원래 안 좋아도 기본적으로 구독,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그런 매너예요. 구독 좀 해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